전날 오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법원 선고가 나온 뒤 잇따라 긴급 지도부 회의와 의원총회를 개최한 민주당. 오후 8시 30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를 긴급히 소집했습니다. 법사위에 회부되어 있던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켜 본회의로 넘겼습니다. 이어 오후 9시 열린 본회의. 추경 통과를 위해 본회의에 참석한 최 부총리는 자신에 대한 탄핵안이 추진되자 굳은 표정으로 자리를 떴습니다. 거취를 바로 말씀하실 예정이십니까? 어떠십니까? 탄핵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거센 반발 속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 안건에 포함됐고 탄핵 소추 사유의 타당성과 탄핵 소추 필요성 등을 심도 있게 조사. 국민의힘 의원들은 단상 앞으로 몰려가 항의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표결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탄핵안이 상정되기 4분 전인 밤 10시 28분 최 부총리가 기습적으로 사의를 표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투표는 중지됐습니다. 정부로부터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면직이 통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탄핵소추 대상자가 없으므로 투표를 중지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한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사직서를 수리한 건 새벽 0시 전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한덕수 대행입니다. 이로써 오늘 새벽 0시부터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권력 승계 서열 3위인 사회 부총리가 권한대행직을 맡게 됐습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한덕수 전 총리. 탄핵 정부의 총리가 출마하는 것은 부적절하지 않냐는 질문에 애둘러 답하며 화제를 돌렸습니다.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세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정 혼란을 수습하고 대선의 관리자 역할을 해야 할 당사자가 대선 주자로 나선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미 민주당은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을 벼르고 있었는데 한 전 총리가 자리를 비우면서 표적이 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한 대행의 사퇴가 결국 대선을 한 달 앞두고 대행의 대행 사태를 초래했다는 겁니다. 국민의힘 박정아 의원은 소셜미디어에 대통령 대행의 소명을 받았으면 마지막 순간까지 그 책무를 다하는 것이 옳다고 썼습니다. 현재 국무위원이 14명으로 줄어들면서 국무회의 마비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대선 출마 등을 이유로 줄사퇴가 이어지면서 현재 국무회의 구성원 7명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헌법에선 국무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는데 정족수가 맞겠냐는 우려가 나온 겁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 현재 국무위원이 11명 이상 출석할 수 있다면 문제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무회의 구성직이 21명 중 절반 이상인 11명만 출석하면 국무회의를 열 수 있다는 논리지만 이렇게 연 국무회의의 무게감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JTBC 신진입니다. 한덕수 전 권한대행이 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힌 어제 오후 외교부는 서둘러 한국에 있는 110여 개 외국 공관에 공식 서한을 보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다시 권한대행 체제를 맡게 됐으며 한국의 외교 기조는 변하지 않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문제는 외교 서한을 모두 보내고 난 뒤 발생했습니다. 한밤중 최 부총리가 사의를 밝히고 곧바로 사표가 수리되자 외교부는 급히 서한 회수에 나섰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청사 1층 각국 공관의 우편함을 통해 서한을 전달했는데 일과 시간 이후여서 가져간 곳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2주호 권한대행 체제로 수정된 공식 서한은 오늘 오전 다시 배포됐습니다. 대통령에서 권한대행으로 다시 또 다른 대행으로 국가원 수가 바뀌었다는 외교문서가 각국에 전달된 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벌써 5번째입니다. 대외 신인도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한 이 권한대행은 북한 도발 가능성 대비와 함께
외교 안보, 경제 분야에서 전 부처가 위기 대응력을 보여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외교, 안보, 국방, 경제 안보 어느 분야에서든 한치의 빈틈도 없어야 할 것입니다. 각 부처와 기관은 물론 제 공간에서도 치밀한 위기 상황 관리는 물론 적극적 업무 수행에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외교안보 분야 경험이 없는 이 권한대행이 대외 위기관리 방향을 지휘할 수 있을지 우려도 큽니다. 3명의 대통령 권한대행은 우리 헌정사에도 처음이지만 상대국에게도 초유의 일인 셈입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대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 한국이 또 한 번 혼돈에 빠졌다고 외신들은 봤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또 그에 맞물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사임에 주목하면서 로이터는 한국 대선 레이스가 흔들렸다. 워싱턴 포스트는 대선판이 뒤집혔다고 헤드라인을 뽑았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의 위기는 더 깊어졌다고 AFP는 타전했습니다. 계엄령 선포 이후 수개월간 이어진 혼란을 끝내길 바란 이번 선거에 불확실성을 더할 위험이 생겼다는 겁니다. 뉴욕타임스는 이 후보에게 상대 진영이 국가를 이끌 자격에 의문을 표할 수 있게 한 판결은 대권 야망에 먹구름을 드리웠다고 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대법원이 돌려보낸 선거법 위반 사건이 어떻게 결론 나든 간에 이 후보의 정치 스캔들이 부각된 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건이 해결되지 않은 채 중도 부동층이 투표장으로 갈 수 있다는 걸 의미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계엄 사태 이후 권한대행을 거친 한덕수와 최상목 두 사람의 연이은 사퇴도 충격적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블룸버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바뀌고 나면 또 바뀌는 한국의 리더십을 리더십의 회전 목마라고 표현했습니다. 일련의 상황은 트럼프 정부와 관세 협상 와중에 한국을 불리하게 만들었다고 분석했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